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지각이 형성됐을 때의 생성 전후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 상대적인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절대적인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대적인 연령 측정 방법은 우리 이전 시간에 혹은 이 앞서 단원에서 여러 번 이제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절대 연령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상대 연령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층이 쌓였을 때 누가 먼저 혹은 누가 나중에 쌓였는지 그 전후 관계를 알고 상대적인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자, 지질학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라던가 암석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이미 공부했던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방법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뭐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던가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라던가 부정합의 법칙이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법칙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녹여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단일화해서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절대 연령 측정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문제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층들이 있어요. A부터 G까지 존재하는 지층이네요. 자, 이 지층들은요, 아래쪽일수록 먼저 쌓인 지층, 위로 올라갈수록 나중 쌓인 지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 자, 그래서 A층에서부터 먼저, A층에서부터 먼저 쌓이게 되는데요. 우리 A층에서부터 먼저 쌓이게 되는데요. 자, A부터 먼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쌓여야지 그게 가장 기본인데 얘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습곡과 같은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났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층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나중에 쌓인 지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층, C층, D층, 2층까지 쭉쭉쭉쭉 가다가 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F층을 제외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기저여감을 위쪽에다 둔 물결 무늬의 단면이 나타나게 되죠. 이 면을 우리는 부정합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정합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2층이 쌓이고 나서 이제 습곡이 일어났겠고 습곡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부정합이 일어난 거죠. 다시 침강을 한 다음에 G가 쌓이면 우린 부정합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정합이라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G층을 그대로 쓸게요. 자, G층은요, 습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경사 부정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G층에서는 부정합이 아직 그냥 그대로 수평 방향으로 쌓인 거. 자, 이렇게 쌓였다가 무슨 현상,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F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부터 뚫고 올라왔어요. 자, 뚫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G층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F에 관입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이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위층에서 다시 한번 부정한 면이 나타나죠. 관입이 일어난 다음에 융기, 침식, 침강, 그리고 가장 위쪽에 나무들이 그려져 있는 이 지층들이 위쪽에서 켜켜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합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융기, 침식, 침강이 각각 여기 한 번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씩 따져주면서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적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상대 연령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절대 연령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대 연령은 뭐냐면 비교하는 연령이 아니라 진짜 이 지층이 갖는 나이를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게 바로 절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을 할 겁니다. 지층에 암석들이 있을 때에 이 암석들 중에서 방사선 동위원소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방사선 동위원소는 뭐냐면 우리 원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웬만해선 다 개수가 같아야 돼요. 특히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누구 제외하고냐면 수소를 제외하고는. 자,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아야 되는데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하는 애는 중성자의 개수가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무게가 더 나가는 애.
원래 일반적인 애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애가 바로 방사선 동위원소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자신의 상태,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서 자신을 분열하게 되면서 방사선을 쏘고요. 바깥쪽으로 방사선을 쏘면서 자신의 원래 표준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을 갖는 게 방사선 동위원소입니다. 한번 볼게요. 원자핵 내에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예요. 양성자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그래서 이 중성자의 수가 원래 자신의 표준 숫자랑 맞추기 위해서 이 중성자를 계속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고 붕괴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원래 모습, 자신보다는 자신 동료들, 그런 표준적인 원소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가 바로 요 놈이다. 자, 모원소라고 하는 말과 자원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모원소는 방사선 동위원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상태, 원래 그 상태, 그걸 우리는 모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표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분열을 하죠. 붕괴를 했을 때 이제 표준 상태로 돌아간 아이를 이제 자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붕괴되기 전 모원소, 붕괴된 후 자원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반감기는 무엇이냐? 모원소의 개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붕괴하면서 자원소로 변해가죠. 그랬을 때 모원소가 원래 처음의 양보다 절반으로 딱 줄어드는 시기, 그 시기를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 절반이 될 때 걸리는 시간, 이것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암석들마다 혹은 이제 이 물질들, 원소들마다 각각 이 반감기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알고 있겠죠. 이미 측정한 원소의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알고 있다가 이제 지층의 암석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이제 모원소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반감기와 함께 서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이 암석이 몇 년 동안 살았구나, 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더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반감기와 관계로 봤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자들은 반감기를 이미 원소들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를 알고, 그 다음에 지층을 이루는 암석의 그 방사선 동위원소 모원소를 알고, 그 양을 알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제 이 암석이 몇 년 동안 살아왔는지, 얼마나 반감기가 지났는지를 통해서 이제 얼마 동안 이 암석의 지층이 살아왔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절대연령 측정 방법입니다. 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식을 쓰게 되는데요. 요즘 교과서에서는 여기 m보다는 n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n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지 n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년 얼마 지난 후에 이제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을 n이라고 봤을 때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양을 비교를 하면 그 총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식이 바로 그런 설명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자, 이 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그래프죠. 우리 전체적으로 X축을 봤을 때 반감기의 횟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봤을 때 방사선 동위원소의 양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모원소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붕괴가 되니까 줄어들겠죠. 대신 얘가 줄어들면서 생성한 애가 누구냐면 자원소예요. 자원소가 점점 늘어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원소의 양이 50%가 되는 이 기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암석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여기에 횟수라고 써 있지만 뭐 억년이라고 한다면 1억 년 혹은 1횟수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암석들마다 혹은 원소들마다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단위를 확인을 해 주면 좋겠죠. 자,
모원소의 퍼센트가 50%, 그 다음에 자원소의 퍼센트가 50%, 결과적으로 모원소와 자원소가 1대1로 존재할 때 이때는 반감기의 수가 1회 지난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모원소의 양이 25%, 대신 자원소는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겠죠. 75%. 이제 1대3의 비율로 존재하게 됩니다. 모원소가 1, 그 다음에 자원소가 3, 이렇게 비율로 존재하게 때에는 이제 반감기가 2번 지난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지나게 되면 모원수는 더 절반으로 줄죠. 25%에서 더 절반으로 줄면 12.5%로 줄죠. 그래서 12.5%를 갖고 대신 이제 자원수는 훨씬 더 많이 85.5%인가 뭐 그래요. 자, 그렇게 갖게 되는 방법, 그렇게 갖는 비율을 갖게 되면 아, 이거는 3회 지났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문제 자료를 주어졌을 때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 그 사실을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측정한 절대 연령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반감기가 긴 원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긴 역사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공룡이 멸종했을 때의 시기를 알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시기를 알 수 있다던가, 아주 긴 역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감기가 짧은 원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지층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의 지층의 현상들 혹은 환경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고조선의 시대 환경 변화 등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중생대라던가 신생대, 고생대로 가서 이제 그 시대의 환경 변화를 알 수는 없겠죠. 짧기 때문에. 자, 암석의 절대 연령은 우리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퇴적암층은 안 돼요. 이것을 이용해서 퇴적암층의 우리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없는 게, 퇴적암층은 아주 여러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암석과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알기는 좀 어렵다. 대신 변성암이나 화성암은 가능합니다. 화성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한 번에 굳어져서 만들어지고 하나의 성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변성암도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얘네들의 절대 반감기 혹은 절대 연령을 알아내기가 쉽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적암은 좀 어렵고 화성암이나 변성암을 알아낼 수가 있다. 우리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반감기를 알아내는 거,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통해서 반감기를 알아내는 그 방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